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도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제주도에 이게 잠깐 이게 놀러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마음샌드가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공항에서 결제를 하려고 있었거든요. 빵집에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마음샌드를 예약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유명한 거구나. 사실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아까도 그 대화창 보니까 뭐 맛있다는 분도 있고 맛이 없다는 분도 있는데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핫한 거구나 그냥. 저희 또 시장에 있는 분들은 핫한 트렌드를 바로바로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광고도 아니고요. 뭐 받은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여러분 제가 여행 갔었는데 그런 트렌드가 요즘에 있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심층 인터뷰도 핫한 트렌드 저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되겠죠. 정말 뭐 반도체계의 핫한 트렌드 이분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굉장히 핫한 분이죠. 네. 자, 오늘은 지금 보니까 좀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어떤 거 그냥 반도체만이 아니더라고요. 엔비디아 반도체 잠깐 하고요. 앞서 네.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다른 포인트 하나만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에 잘 나가는 중에서 미국 제약업계의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 네. 뭐가 나올지 약간 예상. 제약업계의 엔비디아 잘 나가는 주식이죠.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한 50%더 크죠? 그쵸. 삼성전자보다도. 네. 우리 잘 모르지 사람들이. 아니요, 이쯤 되면 이거 알죠. 저희 그 구독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걸요. 제약업계 그 엔비디아. 딱 떠오르는 기업 한 두 개 정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미국 기업. 미국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안 그래도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겨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열심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 국채도 그렇고 뭐 안 좋잖아요. 네네.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많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중국이 한국한테 일본 포함해서 네네. 뭐죠? 그 단체 관광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용두삼이 될까봐 좀 걱정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은 우울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한바탕 이렇게 기운을 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 역할이죠. 근데 엔비디아 역할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죄송한데 네. 자신 없어요. 그래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일부까지만 하더라도 자신 있다 막 이러고 갔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펀더멘트 저도 엔비디아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주가 떨어질 때 550불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갈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줄 때 네. 그게 어떤 임팩트를 줄지에 대해서는 와우 하는 임팩트 줄지는 좀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들을 좀 하나씩 하나 보자고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나왔잖아요. 여기 웬만한 매크로 변수에는 보통 주가는 IT나 AI 쪽은 싸게 사야 될 기회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 이슈 있고 뭐 소비가 약해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네. 신용등급도 관계없고 유가도 관계없고 환율도 관계없고 중국 부동산 부도가 시스템 리스크 갈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자체이잖아요.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자율 적정 이자율가 얼마야? 금리가 한 5.25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내년 하반기에 연말에 4.2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평균 4.7을 잡으면은 역산하면은 그쵸. 수익률 나와서 그게 21배인데 지금 18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네네. 룸이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룸은 더 있어야지 들어가지. 그쵸. 좀 까리까리한 거잖아요.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가가 18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22배까지 가다가 네네. 18배 내려왔으니까 빠질 일은 웬만한 거 없고 웬만하면 AI를 사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지난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우디가 AI 소프트웨어 구축을 해서 H백을 아까 H백 열심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H백을 최소한 3,000개를 매수했다 하거든요. 네. 이 계산 따지면 한 1조는 돼요. 1조는 되는 거예요. 네네. 1조면 돈이 얼마죠? 대충 10억 불 안 되나? 그렇죠. 그쵸. 7억 불, 네. 8억 불. 네. 그렇죠? UAE도 수천 개 했다니까 이게 싸게 안 주고 대충 한 10몇 억 불 붙은 거 아니에요? 20억 네네. 불이고. 네.
그렇죠. 이게 언제 붙었을까? 이 보도가 됐으니까 2, 4분기에 붙었겠죠. 이번 분기에. 3분기 아니 이번 분기가 5, 6, 7. 그죠. 5, 6, 7에서 하는 숫자가 엔비디아 회계년도. 엔비디아. 예, 그게 그쵸. 8월 23일 날 네네. 내일이 발표되니까 5, 6, 7에 이 숫자가 붙어 있지 않을까요? 저 소식이 8월에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는데 네. 된 걸 발표해서 꼭 그러니까 7월까지 발표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8, 9, 10월 달에 포함이 확정됐을 거 아니겠어요. 안 포함됐더라도 7월 달에 안 포함돼도 8, 9, 10월 때는 확정 좀 들어갔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게 한 1, 20억 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적게 잡아도 20억 불 되고 거의 확정적이에요. 파이낸스 타임즈.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건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소심하게 올렸는데 네. 주가가 그 전에 한 13% 고점에 빠졌거든요. 네. 13% 빠지니까 너무 과하게 빠졌잖아요. 1.7%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이거 스페인 기자네. 다 전 처음 들었는데 이런 증권사가 있더라고. 로젠블렛은 유명하죠. 유명한 거? 네. 난 처음 들었어. 아 그래요? 그 로즈 무슨 장미인가? 로젠블라트 어떻게? 뭐잘 모르는데 원래 목표치가 높았네요. 네네. 800불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네. 이런 카멘트를 했거든요. 수개 분기 동안 수요와 공급을 50% 이상 초과한다. 구체적으로. 네. 다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3일 동안 주가가 안 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 나왔는데 네. 이건 거의 한 명이 아니고 2명 연속으로 얘기를 하고 네네. 이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적이 7월 달에 반영됐든지 아니면 네. 8, 9, 10월 달에는 반영이 되니까 네. 아까 원래 5, 6, 7월 달 가이던스 줄 때 110억 불이라는 숫자보다는 네네. 더 잘 나오거나 더 잘 나오겠죠. 더 안 나와도 8, 9, 10월 달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네네. 보여준 거라고 사실은. 네. 이미 다 올라간 거예요. 다 반영됐다는 예. 거네요.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네네.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네. 주가가 13% 빠지고 7% 올라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까지도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다른 애널리스트 나온 숫자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네. 110억 불 줬는데 네. 그 아까 말하는 그 사우디 그거 포함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 115억 불에서 120억 불 나와야 돼요. 네. 아까 뭐 EPS가 뭐 2.07 뭐 그거 중요한 거가 아닌 건 아닌데 네. 그 마진에 같은 매출이 이건 나와야 돼. 125불 안 나오면은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10억 원래 지금 110억 달러의 그 가이던스, 2분기 매출이 나올 거라고 젠슨 황은 1분기 때 얘기를 했고 얘기했지. 그래서 110에다가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거의 한 7, 8억 달러는 더 붙어야 두 개 되는데 합하면 10몇 달러. 그러면 결국 한 115억에서 120억 120억 달러는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예. 시장이 실망을 안 한다. 그렇지. 예. 혹시라도 미스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8, 10월 달에 분기 매출이 이게 애널리스트가 여기서 10억 불은 붙는다. 15억 불까지 붙을 수 있다. 네네. 10에서 15억 불, 135억 불 하거든요. 이게 벌써 그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이 보도됐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네네. 언제 지난주에 주가 안 간다고 지금. 뭘까?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 센터 비중을 중요히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 비중에 대해서 벌써 나왔어요. 네네. 아까 58대 32 게임 한 거는 게임은 줄었을 거고 이건 올라갔으니까 70%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 62% 나오면 또 실망하는 거예요. 70% 나와야지 QOQ로 80%고 YOY로 100% 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봤다는 거죠. 이미. 엔비디아를 안 갖고 있거나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받겠지만 네네. 관심 있거나 기관 투자가는 봤다는 거란 다 말이에요.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죠. 이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500달러 목표 주가 줬을 때 모건 스탠리 기준인데 네. 이게 1월 달까지가 걔네 분기 피스컬 이어 헷갈리는데 그쵸. 예. 그래서 이 피스컬 이어 24 하면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네. 헷갈리니까 캘린더로 뭐 살짝 바꿔서 네네. 했을 때 50배를 주면은 500달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지금 이 주가에서. 언서튼티에서는 네네. 50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50배 준다는 아까 지금 이거 120억 불, 130억 나오면서 네. 피스컬 이어 내년 1월 달에 끝나는 거 얘네 기준으로 했을 때 YOY 매출이 제가 일부러 그 매출만 했습니다. 네네. 밑에 단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YOY가 60%거든요. 거기에 다시 곱하기 30%좀 넘는 게 2025년에 돼 있는 게 포캐스트예요. 네.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여기 50배 캘린더에 24 해가지고 500달러거든요. 지금 400 얼마죠?
430 $440 뭐 그 정도 330달러 이렇게 됐잖아요. 415 좀 올라가서 420달러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네, 얼마죠? $440 정도 아니 좀 돼요. 내려갔나? 잘 기억이 안 나네. $432 정도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게 그 정도잖아요. 15% 네. 남은 거잖아요. 이게 요거 밑에 해야지 네. 예, 올라가고 좀이라도 뭔가 미스되면은 주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주식에 대한 것 기대 심리도 많이 반영돼 있고 아까 그 매크로에 대한 언서튼티가 요거 나오는 시점에 안 맞으면은 네네. 요게 반영이 나중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이게 60%고 30%고 그 아까 뭐 저기 뭐 해자 얘기했는데 해자 있죠. 네네. 당연히 AMD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 그래서 이 주식을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요. 다른 주식은 다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 AMD가 세이프하고 인텔이 세이프하고 삼성전자 세이프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하면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작은 아니더라도 안 가는 거지.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된 게 실적이 아니고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뭐가 나왔죠? 오늘 SK 네. SK에서 HBM3E인가 네네. 그거 개발해서 엔비디아한테 뭐 샘플 공급했다는 게 오늘 나왔을 네네네. 거예요. 네. 예. 뭐 예상됐던 거니까 네. 뭐 그 뉴스 나오다가 그런데 요즘 안 좋았잖아요. 주가가 안 갔어요. 네네. 근데 물론 오늘은 개인만 팔고 기관하고 외국 경영이 샀기 때문에 오늘 그거하고 이슈는 아닌데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펀더멘틀은 500불 이상 가요. 이거 50배 주죠. 네네. 그런 스키 때문에 조금 찝찝한 거라서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했을 때 네. 아까 뭐 내려가면 누가 산다 그러던데 네. 내려가면 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내려가면 사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그 얘기 해주실 거예요? 반도체는 네. 명심해야 될 게 작년 말부터 올해 4월달 올라갈 때까지도 쭉 얘기했고 최근에 더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레벨에서는 주가 이미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네. 삼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점진적. 네.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패스트가 아니고. 두 번째는 끝까지. 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둘러. 빨리 서두르지 않고 지금같이 스피드에서는 좀 안 좋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한 설명드리겠어. 점진적인 것은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빨리 개선되지 않죠. 재고가 줄고 있죠. 네네. 재고는 5월달 피크 아웃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을성이 있어요. 참을성이. 근데 참을성이 필요 없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초전도도 있고 요즘에 다시 2차 전지도 가고 요즘은 뭐 맥심도 가고 참을성 없어도 가는 주식 가는 거가 많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가겠어요?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진적이나 말이 그 단기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리얼리티 현실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그러면 반도체 가격 안 오르는데 네. 무슨 슈퍼 하락 사이클이냐라고 우리 저기 투자가들이 좀 하소연하는데 맞아요. 슈퍼 하락 사이클이냐 그건 아니에요. 슈퍼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트랜지션인데 끝까지라는 게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반도체 가격이 3월 말부터 삼성전자가 그 인풋을 줄였으니까 감사합니다. 4, 5, 6, 7 뭐 저기 뭐 HBM을 하더라도 5개월 이상 안 걸리니까 네네. 4, 5, 6, 7 4, 5, 6, 7, 8 이맘때 네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냥 9월 딱 들어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보여야 돼요. 0.5%가 1.3%가 이런 식으로 그냥 믹스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 말고 어떤 단가가 네. 기본 단가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죠? 더 기다려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감산을 계속해야지.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제가 점진적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은 뒤졌죠. TSMC한테 파운드를 뒤졌고 하이닉스한테 HBM 뒤졌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내년도 어떻게 잘 된다는 걸 올해까지는 주가가 반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삼성이 HBM3 네네. 입장에서 3P인가 그거를 9월인가 10월달에 콜을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네. 누구지?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AMD도 그렇고 뭐 또 하나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콜 진행 중이에요. 다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우리가 핵심적인 데서 콜 소식이 추석 지나고 나서 네네. 추석 갔다 나서 소식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이 앞에 점진적 끝까지 하는 효과에다가 펀더멘털리 스트롱한 now we are ready 그 이제 하이닉스 오버테이크 할 수 있다. 네네. 오버테이크 하는 건 그렇게 하더라도 오더 받고 하려면 내년 2분기지.
하지만 주식은 미리 반영하니까 그런 네네. 소식을 받으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거 맞고 끝까지 감산하겠다가 말을 밝혔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서둘러 갖고 펀더멘털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그런 거 발표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럼 마지막 거는 삼성전자가 콜을 받고 나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한 달 정도 기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난한 건 아니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결국은 얘네는 엔비디아가 존재감을 잃기를 바라는데 엔비디아 이렇게 나온 거 봤을 때 주가 이 정도 움직였으면은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날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기 잭슨 홀 미팅, 네네. 잭슨 홀인가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그 저기 하이 플라잉, 그러니까 저기 하이 베타 쪽에 주식에 살 수 있는 모멘텀을 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잭슨 홀에서 저기 파월이 특별히 파지티브한 코멘트를 줄 가능성도 별로 커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낮거든요. 네네. 뭐 금리를 뭐 계속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그리고 명시가 아니도 뭐,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네네. 좀 이게 좀 금리를 좀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확 낮춰야 되는 그 레벨을 높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네네. 높다는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게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예요? 탈세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그 금리를 막 낮추기에는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고착화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새로운 시대라는 걸 반영하면 금리도 약간 높여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그게 베스트 같아요. 근데 그 말도 할지 안 할지 좀 까리까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날인가 걔네들이 그 PC 넘버도 나오고 하니까 그쵸, 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나오는 이 저기 그 요런 상태에서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요 정도 아까 말한 이 시점 요 정도 미트하는 거 가지고 주식을 과연 시장이- 와우 할 그쵸. 것인가. 좀 까리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 뭔가 와우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젠슨 왕이 아까 아주 구체적인 건 130억 달러가 아니고 네네. 한 150억 달러 주면은 한 20% 주면은 확실할 텐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가 펀더멘털은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이게 20%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QOQ로.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가 QOQ가 80이 아니고 한 100%가 돼야 되는데 더블. 그럴 수 있을지가 좀 퀘스천해서 그래서 사는 데 있어 사긴 사요. 네네.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내일 모레 사에 또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사는데 철저히 분할해서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네. 고점이 88,000원, 고점 대비 10%깐 66,000원 이하에서만 접근하십시오. 고점 대비 10%. 왜 10%예요? 이거 무너지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안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것도 나눠서 천천히 사야 돼.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반도체 업황은 방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감산을 끝까지 할 계획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보다 그 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 지금 그렇죠. 약간 밀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HBM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넓히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황은 지금 점진적으로 끝까지 개선될 건 맞는데 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그 구체적인 언급이 언급과 좀 그다음에 세야 시장 상황 네네. 이 두 가지가 매크로적인 결정을 미치게 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뚫으려면 9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네네. 엔비디아 AMD 콜이 삼성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목표가 3, 4분기 지나기 전에 콜을 받겠다 그랬다고. 네네. 투자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국내 기관 투자가 해외 다 얘기하고 다녔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되면은 그때 움직이겠지. 근데 한 달 기다려야 돼. 그래서 고점 대비 한 10% 빠진 66,000원. 이 정도면은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네. 나눠야 된다. 하이닉스 같은 개념. 고점 대비 10% 빼면 11만 5천 원 얼마 갔었죠. 네. 여기서만 서두르지 말아요. 아. 그냥 당일날 막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할 거 없어. 올라가면 엄청 하니까. 이거는 낸드가 문제인데 그래도 삼성보다는 레디가 좀 잘 돼 있거든. 네네. 어차피 얘네들 파운드리 할 거 아니니까. 네, 그쵸. 삼성은 TSMC도 짜차가 쫓아가면서 HBM 공짜로 안 주면서 아니 HBM 공짜로 주고 파운드리 받으면 안 돼요. 공짜로 주다니요? 뭐 그런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파운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지만 네네. 삼성이 뭐 패키지 딜을 한다는 거는 그쵸. 이
패키지를 할 때 A하고 B가 있잖아요. 처음에 네네. 패키지를 할 때는 A와 B하고 단품으로 오픈마켓에서 팔 때 이거 100 받고 100 받았잖아요. 패키지들 할 때 100에서 200 받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100 이게 빵은 아닌데 100 200 못 받아. 낮게 받아요. 네네. 패키지 삼성도 하면? 소용 없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하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근데 일단 뭐 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HBM이. 네네. 콜이 9월 말 10월 때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거 확인하면은 그때 만약 10% 올라가더라도 따라가는 게 낮아. 삼성은 10% 올라가지 않겠지만 한 7% 올라가면 그때 따라가는 거 맞아. 지금은 저점으로 66,000원은 길게 보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와이즈 내년이 올해보다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네. 왜냐면 아까 HBM 시장이 뭐 얼마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대충 5대5로 나누고 네네. 마진이 한 50% 이상 남다 치면은 거기서만 HBM 시장에서만 대충 계산하더라도 한 10조 정도 흑자가 나요. 그러니까 10조의 흑자가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HBM 때문에 내년에 갈리기 때문에 올해 적자는 다 없어져. 네네. 근데 문제는 그거 삼성은 확인되는 게 필요하죠. 하이닉스는 조금 더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사는 게 맞고요. 둘 다 안 사도 되고요. 네. 근데 둘 다 사든 뭐하든 간에 원래 사는 게 합해서 100이었다면 지금은 좀 내려가더라도 한 30만 사면 돼. 그리고 요거 콜 되는 거 보고 나서 네네. 엔비디아 떼고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진짜 11월 달 금리 인상된 것까지 딱 확인되면은 언제야? 11월 1일 날 그거니까 아마 금리 인상한다 하면은 10월쯤 잡힐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콜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10월 전후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더 사든 아니면 초전도로 가든 뭐 하든 아니면 호텔 신라로 사든 그게 더 확실하면은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반도체는 네, 이 정도 하고요. 네. 엔비디아는 살짝 한다고 하시더니 거의 20분.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빨리 끝낼게요. 네. 요거. 아니 뭐 빨리 끝내라는 말씀은 아닌데 아니 원래는 비중을 네. 반도체 3분의 1 네. 그다음에 이제 제약업계의 네. 엔비디아 3분의 2 하려고 그랬는데 제약을 빨리 할게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 제가 갖고 있는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있는데 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더존 비존, 두산 테스나, 대창 솔루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올, 퓨처캠, 한올 바이오팜, 호텔신라, HPSP, LS 반도체 빼고 10개 가져왔는데요. 이건 가나다 순이고요. 네. 이거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요. 안 올라간 거는 더존 비전. 만약에 저점에 다시 반등한다면 레인보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비올, 호텔신라. 그 정도. 이거는 두산 테스나 나중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얘기 따로 들어야 말씀드릴게요. 되겠는데요? 예.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이 제약업계 엔비디아가 뭐냐?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 한 660억, 660조. 660조 정도 될 거예요. 660조 정도 됐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700조 좀 안 될 겁니다. 아마도 환율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그 분야에서 1등이고 하지만 제약업계에서 매출이 1등은 아니에요. 네네. 마진이 좋은 거예요. 마진이 나오는데 매출이 한 해에 보통 300억 불 납니다. 300억 불이면은 300억 불 나니까 마진 따지고 하면 뭐한 100억 불 났나? 한 그러겠죠. 5조 원? 100억 불? 300억 불? 네. 매출이야. 네네. 그렇죠. 300억 불은 14니까 그렇죠. 맞아. 아 50조. 50조. 네, 매출만 50조. 그런데 시가총액은 뭐 삼성전자보다 더 많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아까 300억 불 매출이라 했잖아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인데 그렇죠. 일라이 릴리인데 원래 당뇨 치료제야. 당뇨 치료제가 매출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당뇨 치료제가 결국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게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뇨하고 비만을 합쳐서 매출이 한 60% 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그 비만 치료제가 시장이 원래 한 2030년 정도, 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장이 한 500억 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시장에서. 500억 달러. 500달러. 참고로 그 제품, 네. 이 비만 치료제를 잘하는 게 마운자로가 있는데 네네. 최근 분기 매출이 한 10억 달러 돼요. 뭐 곱하기 4개 하면 한 40억 달러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품목 하나가요? 네, 마운자로라는 거죠. 마운자로가 대표적인 얘네 그 그쵸. 당뇨, 비만 치료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매출이 엄청 들었어요. 9억 5천만 불이었는데 한 전년 동기보다 한 70 몇 프로 올랐거든요. 네네. 성장을 다 좌우한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래봤자 40억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게 한 7년 뒤에 시장이 한 4억에 500억 불 된다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인가. 근데 올해 들어와서 조금 더 시장 올라더니 최근에 예측은 이 시장이 1,000억 불 정도 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마운자로는 아직- 마운자로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마운자로 포함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네. 원래 2030년에 한 500억 불 정도로 하려고 예측이 되어 했는데, 왔는데 최근에 예측이 시장이 빨리 크면서 비만 치료제가 네. 1,000억 불 정도 1,000억 예측을 달러. 갔다. 네. 1,000억 불이라는 시장을 누가 나눠갔냐면은 크게 5대 5는 아니지만 대충 30% 가져간다면 네네. 이 일라이 릴리하고 뒤에 말씀드린 노보 노디스크가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00억 불 달러 되면은 매출 30% 마진지 하면 300억 불 시장을 300억 불을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지금 매출이 얼마라고요? 한 분기에 9억 5천만 불. 얘네 10억 10억 불이 안 되는 거죠? 얘네 매출이 1년 토탈의 모든 제품 다 합쳐 300억 불이거든요. 예. 새로운 매출 덩어리가 7년 내에 나온다는 거고요. 그걸 계산하면 말이죠. 그럼 계산하면 연간 성장률이 그냥 30-40%가 논스톱으로 마치 엔비디아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30%만 이들이 차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엄청난 거죠. 근데 얘네들이 R&D를 이 매출이 엄청 크잖아요. 네네. 25%씩 부르세요. R&D 25% 하면서 마진이 또 30% 나오는 거니까 물론 아까 저기 엔비디아처럼 마진이 50% 남지는 않지만은 이 성장 속도하고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아까 저기 뭐지 그 저기 당뇨 치료제가 비만을 썼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하나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네네. 헷갈리는 노보 노디스크 아니에요. 노보하고 노디스크하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덴마크 회사 이름이. 근데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최신 당뇨 이제 비만 치료제가 위고브라고 이거 위고비인가 위고브인가 위고비. 걔네가 그게 앞서 있는데 원래 앞서 시작했는데 그거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심혈관에 효과가 있다고 네네.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위고비. 주가 한 15% 뛰어 올랐었죠. 위고비가. 네. 근데 문제는 위고비가 생산을 많이 못해. 캐파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효과가 얘네로 가는 거예요. 약간 그 엔비디아 같은 그런 격이네. 아이고, 생산을 그렇죠. 필요한 사람 많은데 예. 생산을 잘 못해갖고 어. TSMC처럼 생산을 잘 못해갖고. 그래서 걔네가 힘든 거 아니 주가가 안 가고 있어 최근에는. 미리 오르고 위고비 아까 하는 그 노보노디스크 주가 멈추고 있는데 얘네는 그냥 논스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원래는 그 저기 이렇게 치료제 하다가 저기 당뇨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만하다가 이게 심혈관으로 되고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비아그라들 그런 식으로 약이라는 게 운이 좋으면 말이지 막 확장되네 저절로. 그렇죠. 그 시장은 뭐 성인 뭐 병원은 뭐 엄청나게 해서 큰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둘 말고 누가 들어가겠어 이 시장을. 그러니까 해자가 있고 투자한 돈은 있고 시장은 연간 30% 40% 성장하고 밸류에이션에서 올랐는데 내년 기준으로 네. 얘네가 지금 40배 좀 넘고 네네. 저 아까 저기 누구지 위고비 하는 노보노디스크도 30배밖에 안 되니까 네네. 안 비싼 거예요. 그럼요, 본부장님.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진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결국 여기서 승자는 누가 더 잘 생산하느냐가 그렇지.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확실히 그렇지. 제품의 성능이 차 있다는데 네. 뭐 차가 무입금 말고 제품이 아니 근데 있어야 될 거 어차피 아니야. 비슷해.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도 그 지금 맞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당뇨 치료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따졌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느냐. 매일 맞는 거는 좀 힘드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죠. 그러면 안 아프냐? 안 아프냐 중요하지. 그 안 아프냐는 이제 그 바늘의 굵기, 맞아요. 바늘의 굵기가 얼마나 가느냐, 그렇지. 요걸로 볼 수 있는 거니. 요 정도가 이제 사용자의 맞아요. 그 편의성이 높아질 텐데 이런 건 거의 다 이제 그 규격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생산해낼 수 그렇죠. 있냐. 그거는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알 들어-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안 되거든요.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문제가 생긴 지가 수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에 광고를 중단했어요. 네네. 더 이상 안 받는다고. 맞아요. 광고를 중단했거든. 그러면서 또 하나 만들어야 CMO지. 우리 그 뭐지 파운드리처럼 CMO 하는 그 회사 까먹었는데 그 회사를 말고 또 다른 CMO 세컨드를 했는데 그거 절차 밟고 하려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내에 해결된다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 주가가 안 가는 거야. 30몇 배밖에 안 가더라도.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계속 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디테일해 보면은 근데요,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비만 치료제를 낸 거잖아요. 낸 거죠.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아직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제고 이거를 지금 이제 올해 말인가요? 올해 말인가 이거를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 기다리는 단계고.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비만 치료제로 마운자로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매출이 일어나고 승인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니까. 제가 매출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벨로 해갖고 쓸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받는 것 승인받는 건 올해 연내예요. 올해 연내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이거 아니다. 쏘리. 이거고 요거 임상 3상이 임상 3상에 아닌데 마운자로 임상 3상 출신됐고요. 임상 3상 결과까지 나왔어요. 제가 아는 거는 그 다음인데 먹는 거 경구제 제품이 나온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상 3상까지 끝났어요. 끝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직 허가는 안 났단 말이죠. 허가는 제가 승인이라는 개념이 다 끝나더라도 아까 무슨 FDA 뭐 승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잘 못 쓴다는 건 아닌데 네네네. 못 쓴다는 건 아닌데 이미 비만 치료제로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제 라벨은 마운자로니까 이건 당뇨병 치료제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거는 당뇨의 질병 코드를 넣어야지 이제 처방 받을 수 있는 약이고 대신 이제 그 비만 약으로도 그러니까 비보험이죠. 그러니까 비보험으로 할 수 있죠. 비급여를 지금 사용하고 맞아요. 있는 게 네, 그게 너무나도 많이 팔린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아니 위보급비는 물론 생산의 이슈가 있는 상태이지만 네네. 마운자로는 아직 허가는 안 받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상하네. 아니 위고비를 하는데 지금 중단해갖고 제대로 못 받아.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뭐 캐탈런트사 FDA가 실사 보고 하고 네네. 있는데 캐탈런트가 이제 CDMO 하는 그렇죠, 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CMO 두 번째 회사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계약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면은 얘네들 생산을 수요는 폭증하는데 지금 마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네.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렇죠. 5월달 이슈가 됐으니까 우리한테 많이한테 알려진 것이 7월달이고 네네. 그다음에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니까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뭐 나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수요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마운자한테 가죠. 마운자 갈 수밖에 없죠. 얘네 매출이 그거 했으니까. 그리고 왜 실적이 그리고 얘네가 주장한 게 뭐냐면 마운자로가 임상에서 체중을 26% 감소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 물질도 또 바로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네. 문제는 얘네가 그 뭐지? 오케이 요거네. 또 하는 게 있어요. 얘네가 7월달에 어디를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살을 빼는 그 라인업을 갖추려고 해서 인수하는데 베사니스라고 인수를 했는데 얼마 안 들이고 인수했는데 지방만 빼고 근육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네네. 그런 거하고 병용하는 요법까지 확보한 상태로 가지고 이 라인업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아까 얘네들이 위고비가 빨리 못 따라오는 게 아니지 빨리 확충을 안 하면은 네네. 수요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 알겠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최근에 그렇죠? 이걸 45배 주는 것이 저거 있는 거 30몇 배 주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요거 있어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료제. 알츠하이머가 얘가 아주 작진 않을 걸 매출이 그래도 10몇 프로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뒤쪽에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것이 뇌질환 면역 질환인데 항암. 이쪽에 포함되는데 이게 크면 커질 수 있는데 요거가 지금 7월에 임상 효력도 공개되었고 네네. 그래서 이거 승인이 연내에 허가가 나면은 내년도 전망이 이건 한국 관련된 회사도 있다. 도마네밥이니까. 한국 관련된 무슨 회사 몇 개 있는데. 도마네밥이요? 그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이 회사로 관련된 회사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어텐션이 한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는 분명히 에딩이 됐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좀 다양하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당뇨 비만이 60%지만 항암이 있고 그다음에 면역 질환도 있고 이런 매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 얘네는 뭐야? 여기도 노보노디스크는 여기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미리 올라가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데 얘네는 없었네. 여기 안 왔는데 얘네는
당뇨하고 비만이 90%야. 아. 나머지 없어. 알겠습니다. 나머지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리스크가 지금은 노보노디스크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좀 더 어텐션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캐털란트가 문제가 있었군요. 캐탈란트가 문제가 많았대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CDMO 기업 가운데 1위가 스위스 론자, 네, 론자. 2위가 뭐 이거 어디죠?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중국 기업도 있고 후지필름이라고 중국도. 일본 기업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 삼성도 있긴 하지만 캐털란트도 있는데 사실 뭐 그 기업 가운데 캐털란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캐털란트 때문에 지금 얘네가 문제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생산을 못 하고 있다. 근데 그 위고비를 생산을 못한다. 결국 위고비를 못 쓰면 무엇을 쓸 것이냐, 수밖에 마운저를 없지. 쓰지 않겠느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실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와,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지금 요 주식 네네. 일라이릴이나 네. 월마트 네. 이런 주식이 자리를 잡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마벨로 일라이릴이라든지 그 월마트라든지 엔비디아를 약간 패럴렐하게 갖고 있는 것이 세이프하다라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드리고요. 진짜 이번 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전 분기 대비 15%가 아니고 네. QOQ로 매출이 한 30%나 25% 이상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하이닉스부터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저도 굉장히 관심이 큰 분야이기도 해서 네, 참 네. 그렇습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유산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